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8월 세 번째 주 주간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덥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잘 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 끝난 동향 보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쭉쭉쭉.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하다가 그래도 우리 지금 패턴 계속 갈 거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거만 보고 그래 그냥 또 계속 V자로 올라가니까 좋다라고 보기에는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변동성 안고 그냥 쭉 갔다가 또 출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그래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쯤 돼서 숙인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관리하자라는 쪽들 그렇게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주요 저항선 들어온 다음 지난번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기준점 이상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거 정리해 놓고 차라리 좀 현금 가지고 짧게 대응하는 쪽으로 현금도 비축해 놨다가 차라리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출렁임 나와서 또 이런 55일선 자리에 안착하고 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종목들을 한번 더 저가 매수를 해보자 라는 관점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지금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먼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회복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동향 보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대 17,650,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갭이 한번 나왔던 자리 요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올 거, 요 바싹 들어온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 자리까지 보게 되면 18,000대 근처까지는 일단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주 초에는 바로 들어올 것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단기 기억도 좀 벌어져 있고, 그리고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워낙 또 많이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15,000대 중반에서 거의 17,000대 중반, 2,000포인트 가까이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2주 동안에 약 한 11% 올랐습니다. 이래서 물론 조정받았으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모습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좀 차익도 나오고 그런 거 소화하고 하는 이런 구간들 생각하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쫙 또 19,000, 2만 갈 거야 라고 갈 수도 있겠죠. 올해 11월달 대선 끝나고 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중간중간 좀 멈추는 단계, 이런 쪽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그 폭도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매크로 지표 좀 체크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화를 보게 되면 달러가 급박하게 또 약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본격적으로 임박했다라는 쪽들, 금리 인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생각보다 좀 위축되는 신호가 나온다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안 가도 되겠을 것 같은데 경기가 양호한 쪽으로 나옵니다. 경기가 호조가 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요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 분위기나 매크로 지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섹터도 바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즉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위축된다는 신호랑 같이 나올 거고, 그러면 경기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좋은데 그럼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좀 종목들의 시소 게임들이나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쪽들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막상 미국은 금리 인하와 그리고 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서서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매크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하나 지금 그 달러의 동향과, 달러는 지금 약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2도 깨졌습니다. 제가 102.5가 깨지는 거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거를 또 왔다 갔다 안 깨진 듯 하다가 이제 깨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반대로 보게 되면 상품 쪽에서 금을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금은 강세, 그러면 달러는 약간 약세. 그래서 즉 이런 쪽의 동향들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 투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면, 이렇게 가면 또 엘컴텍 또 지금 월요일날 종목들, 엘컴텍 이런 것도 좀 서서히 움직이지 않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는데, 그건 뭐 그냥 작은 또 테마주 쪽으로 한번 또
체크할 부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금이 강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나오는 변화,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로 가겠죠. 좋은 조건입니다. 저도 좋은 조건이고, 그러면 이게 금리랑 같이 10년물 금리랑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도 떨어지고 한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 고착화되든지.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됐다고 그냥 잠깐 외국인들 들어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고착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앞으로는 계속 달러랑 금리 체크하면서 신흥시장 쪽으로 우위가 들어오는지 이거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기조가 마련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아마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을 엄청 살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될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은 또 엔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엔화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 엔화가 그러니까 즉 빠르게 그럼 엔화도 약세가 돼도 된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이것저것 살펴보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됐고 그냥 신흥국 시장 베팅하자 그러면은 하루에 조 단위로 계속 사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동안 한번 좀 위축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베팅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엔화 동향이나 아니면 나머지 지금 당장은 아니야, 불안한 거 있어 라고 해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들 체크해 보면서 금 관련된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달러랑 그리고 또 달러 약세로 가고 그러면 워낙 강세겠죠. 그리고 또 금리 하락하고 거기다가 유가도 생각보다 80달러대 못 넘어가고 하락하고, 달러 유가가 하락한다고 뭘 봐야 될까요? 항공 쪽에서 작은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예전엔 티웨이 항공을 많이 봤었는데 티웨이 항공이 회사로 대명 그룹이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요거 일단 지난번에 몇 번 팔 기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쪽에서 정리했던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대한항공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항공주가 생각보다 쓱하고 이런 거 안고 저희가 전혀 기대 안 하는 사이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대한항공 볼까요? 예, 지금 자리가 대한항공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해서 쓱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거 항공주 그 신흥국 쪽의 항공주 좋은 쪽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50월선 안착하는 거 체크하시고, 근데 만약에 요 자리 25,500원대 이탈한다 그러면 안 좋은 신호죠. 짧게 손절하고 그런 쪽으로 이것도 한번 같이 매크로 지표랑 보셔야 될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금 가격 관련된 쪽들은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미국의 금리가 이제 떨어진 걸 분위기를 보면서 이쪽으로 계속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면 금 관련된 쪽들도, 아니 금 ETF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좀 둬야 될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지금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1350원이 깨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호라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자리 1350원대 확실히 이탈하는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요 밑에 쪽은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가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면은 달러도 100대가 깨지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깨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워낙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는데, 이게 또 그냥 그랬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아니지 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시 또 원복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기조가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미국 시장은 서서히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를 보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엔화 약세로 가다가 바로 제동을 받았어요. 요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래 그러면 신흥국 통화 약세, 근데 엔화를 신흥국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아시아 쪽에서 그래도 주요 통화 중에 하나가 약세 쭉쭉쭉 가서 152대를 안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숨통을 틀 줄 알았더니 지금 아니죠. 지금 엔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갑니다. 아까 이거는 바로 꺾었던 이유는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쫙 가다 보니까 엔화 강세, 신흥국 통화 강세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근데 반대로 엔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나오나요? 그러면 또 나머지 처리되지 않았던 엔캐리 뭐 이러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걸 보고
외국인들의 동향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엔캐리가 또 이게 엔화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그리고 또 약간 매물화 그리고 또 약간 관심이 없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 워낙 강세로만 움직였는 이 배경이 생각보다 좀 묵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려운 거 다 빼고 지금부터는 다음 주 외국인들 현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현물이 엔캐리나 뭐 이런 거 다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달러가 약세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다음 주 많이 들어온다. 뭐 하루에 5천억 1조까지 계속 쭉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한다. 그러면 뭐가 가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니다. 이쪽만 반도체 쪽이 중심이고 거기다가 금요일날 샀던 종목들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고 근데 플레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환율이 약세로 간다고 해서 강할까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임박하고 거기서 나왔던 흐름들이 오히려 QE 확대가 나온다. 이걸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거기다가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무게가 실리면서 대형주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이 생기면서 현물 매수 별로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주 초에는 약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거고 거기다가 섹터 종목만 갈 거고 거기다가 나머지들은 주 후반에 사실은 잭슨홀 관련된 미팅 끝나고 나서 그런 쪽에서 방향성 잡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매크로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문에 시장 분위기 그냥 관방세로 쭉 가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간다라는 쪽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끝나고 나게 되면 시장을 또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겠죠. 달러 약세 워낙 강세로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도 지금 의외로 빠르게 하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가격대 이제 3.8대죠. 3.8대 흐름들을 이탈하고 내려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신흥국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거기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 좋긴 좋은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잠깐만 저거 경기 요 금리가 하락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급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 이렇게 하락하긴 하락하는데 금리가 너무 빨리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이슈를 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약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속도가 빠르지 않게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금리나 빨라질 거고 그러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뭐 금리가 인하를 얘기를 했다가 경기가 위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이 민감한 구간이에요. 금리가 큰 어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졌던 금리의 변화가 정체를 받고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요. 이게 밑으로 밀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둘 것이냐라고 하는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매크로 지표 가지고도 평소에 보지 않았던 대표적인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그리고 또 아마 월요일날은 당장 경기선행지수 나올 겁니다. 경기선행지수 아마 이번에도 별로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해요. 근데 벌써 2년 동안 계속 안 좋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는 이런 미세한 흐름들까지 움직이는 게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가장 베스트의 환경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침체는 침체라고 하더라도 약한 침체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이런 쪽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러면 금리가 서서히 빨리 인하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인하하면서 그 유동성이 보강돼서 이 경기의 소프트 랜딩을 유도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시장이 이제 또 유동성 효과에 따라서 레벨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이런 쪽이 나올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해석들과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떼고 외국인들 현물만 보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단순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매크로 지표들은 그 정도로 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체크했고, 게다가 또 하나가 그것도 약간 참고하게 되면 보셔야 되겠죠. 상품 쪽에서 일단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요 상품 가격들은 약간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반응을 못 나온다. 이거는 약간 경기가 더 심각하게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굴이 돌아갑니다. 굴이 쭉 하락했다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원래는 닥터 코퍼 경기를 많이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기가 하강하게 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특히 중국입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기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나오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반응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하나 굴이랑 또 유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유가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유가는 생각보다 지금 75.4달러로 시작하고,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80달러대 못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이 하강했던 이유는 경기가 수요가 좀 줄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도가 되면서 거기다가 또 여기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기다가 경기 관련된 변수, 수요 관련된 변수 두 개가 같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큰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수요와 관련된 쪽으로만 많이 찾아보고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아마 지금 그렇다고 해서 80달러대 이상으로 가는 건 좀 오버 같고, 그리고 또 약간 72달러대 중반대, 여기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지켜내주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약간 시장에서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리 관련된 쪽의 원자재나 그런 쪽들이 달러 약세로 얼만큼 또 견인할 것이냐, 요걸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0달러대 못 가고 약간 눌려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마 대응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원자재 쪽에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은 솔직히 저희는 배제하겠습니다. 중국이 턴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쪽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좀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다 라고 봐야 돼서 그쪽을 일단 배제하고, 그런 쪽에서 일단 경기가 살아난다는 조건들이 중국과 함께 금리 인하의 효과로 좀 나오게 되면 적어도 금리 인하가 꾸준히 나와서 내년 한 상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지금은 요 매크로 지표 쪽에서 금리가 인하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을 체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일단 주초에는 지금 일단 속도가 조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미국보다 한국이 셀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보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니까 지금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아직까지도 북미 쪽에 선진국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기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달러가 완전하게 하락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 북미 정체됩니다.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인도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면 조금 좀 흔들리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메리트가 이쪽에 더 있어 라고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셉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 체크해보자 라는 쪽인데, 아직은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초에 그냥 주반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이 우리나라 시간,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이니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향을 받겠지만, 금요일 날 지금 연준 의장이 직접 연설이 있죠.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22일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23일 날 요거를 어떻게 나올지, 또 이게 FOMC 전에 마지막 그 연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초점을 많이 갖추겠죠. 원래 잭슨홀 미팅이 그런 어떤 통화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는 쪽은 아닌데,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런 때 나타나서 금리 인상 우리 강하게 하겠다라고 안경 꽉 잡고 이 악물고 얘기했던 연준 의장이 생각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좀 시그널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일단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별로 기대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초에는 속도 조절.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섹터와 종목 장세, 특히 이번에 강했던, 일부에서도 말씀을 했죠.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 해서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조금 또 민감하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또 뭐 바이오, 뭐 지금 조선,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쭉 언급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미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 후반에 방향성의 결정을 나올 것이라고 한번 보는데, 섹터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미묘하게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즉 금리 인하가 요거랑 같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경기 양호가 나온다, 경기가 양호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 뭐 50bp나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쭉 빠지겠죠.